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31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중마고. 어릴 때 대나무 말을 타고 놀며 같이 자란 오랜 친구라는 뜻입니다. 중마고. 이 성어는 중국 당나라 시대에 편찬된 정사인 진서 은호전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진의 장수 환원과 은호는 어릴 적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친구였습니다. 훗날 환원이 군공을 세워 권력이 커지자 황실은 은호를 기용해 그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은호가 북벌에 실패하여 평민으로 패출되자 환호는 어릴 적 은호와 중마를 탈 때 내가 버린 것을 그가 주워 탔으니 그가 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조롱했습니다. 본래 이 고사는 권력 투쟁 속에서 옛 동물을 깎아내리는 비정한 인간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본래의 권력적 우열의 의미는 탈각되고 순수한 유년 시절의 우정을 간직하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줍니다. 중마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어온 소꿉친구와의 깊고 변함없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중마고.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계산 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오랜 인연의 가치와 우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중마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천방지축. 하늘의 방향이 어디고 땅의 축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뜻으로 몹시 급하게 허둥지둥하거나 함부로 덤벙거리는 모습을 비유하는 뜻입니다. 천방지축. 이 성어는 중국 고전이 아닌 열려춘 향수절가 등 조선 후기 문헌에 등장하며 자생적으로 굳어진 말입니다.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상황에 맞지 않게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하늘의 방위와 땅의 중심축마저 분간하지 못하는 방향 상실에 빗대어 비판한 관용어입니다. 후대에 천민성씨를 뜻하는 천방지축막골피라는 야사가 돌았으나 근대 이후 신분제 동요기의 호사가들에 의해 날조된 허구임이 학술적으로 확인됩니다. 본래는 단순히 허둥대는 모양을 묘사하는 순수 우리말식 한자어입니다. 이 고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는 무지함과 섣부른 행동을 꼬집습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라는 삶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천방지축. 자신의 위치나 상황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부르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방지축. 상황의 본질을 직시하고 매사에 자기 분수를 지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천방지축.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천진난만.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타고난 성품 그대로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뜻합니다. 천진난만. 이 성어는 중국 원나라 학자 하문원의 미술평론서 도해보감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사람의 성품이 아닌 그림의 화풍을 평가하는 최고의 예술적 찬사였습니다. 하문원은 역대 명화들을 비평하며 억지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작가의 내면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출된 명작을 가리켜 천진난만하여 옛 화가들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인위적인 붓터치를 완전히 벗어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예술의 최고 경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사는 가식으로 덮인 현대의 인간관계에 경종을 울리며 꾸밈없는 진실성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계산 없는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대할 때 온전한 진심을 다하는 철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천진난만. 세속의 때가 묻지 않아 맑고 순수하며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밝은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천진난만. 복잡하고 계산적인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 본연의 진정성과 솔직함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교훈입니다. 천진난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철두철미.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한다는 뜻입니다. 철두철미. 이 성어는 남송시대 주위의 어록인 주자어류에서 유래했습니다. 남송의 대유학자 주인은 제자들에게 학문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면서 이치 탐구의 철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할 때 겉하기식으로 넘어가서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모름지기 겉과 속, 안과 밖에 털끝만한 부족함도 없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꿰뚫어야 한다며 인격 도야의 과정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간관계의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덕목으로 작용합니다. 철두철미.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매우 철저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전혀 부족함이나 허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철두철미. 매사의 안일함을 경계하고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철두철미.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초록동색. 풀색과 녹색은 결국 같은 색이라는 뜻입니다. 초록동색. 이 성어는 한국의 전통 속담 초록은 동색에서 유래하여 정착된 한자어입니다. 옛 조상들은 자연을 관찰하며 풀의 푸른 빛깔과 녹색이 결국 같은 계열의 색임을 알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 민중들 사이에서 계급적 동질성을 확인하거나 기득권층이 맹목적으로 서로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을 풍자할 때 이 비유가 즐겨 쓰였습니다. 이는 특정한 중국 고전 문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민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하나의 한자 관용구로 굳어진 역사적 사례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심리적 동질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초록동색. 처지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나 서로 편을 들어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초록동색.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공감의 중요성을 깨닫되 맹목적인 편 가르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초록동색.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7.8기. 이 성어는 특정 고전의 정사 기록보다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척박한 환경을 견뎌낸 민중의 굳센 삶의 지혜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혹독한 자연재해와 잦은 전란 속에서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잇는 끔찍한 시련을 거듭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근으로 농사를 망치고 모든 것을 잃는 등 7번의 치명적인 절망이 닥쳐오더라도 생존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고 8번째 다시 흙을 쥐고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단일 영웅의 극적인 일화는 아니지만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운 필부들의 투쟁 서사는 구전을 통해 가장 널리 쓰이는 불굴의 성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겪는 거듭된 실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7.8기. 아무리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7.8기.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7.8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표리부동. 이 성어는 한서 왕망전 등 정사의 인물평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한 말기 권신왕망은 겉으로는 뇌물을 사양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며 당대 최고의 군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검은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본색을 드러내 황위에 오르자 후대의 사가들은 옷의 겉감과 안감이 전혀 다르듯 그의 치밀한 위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자들의 간악한 기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인간상을 지칭하는 핵심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가식적인 처세술을 경계하고 굳건한 진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표리부동.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선량하게 꾸미는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나 가식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표리부동. 진실된 내면을 가꾸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표리부동.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허례허식. 실속은 없이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헛된 예절과 거칠애라는 뜻입니다. 허례허식. 이 성어는 논어 등 유학 경전에서 경계한 거칠의 폐해에서 유래했습니다. 춘추시대 공자는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백성의 굶주림은 외면한 채 화려한 장식과 과시성 제사에 막대한 재물을 쏟아부으며 권력을 뽐냈습니다. 이에 공자는 옷과 비단이 어찌해야겠는가? 라며 참된 공경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은 가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훗날 조선 실학자들도 양반의 낭비성 체면 칠해를 질타할 때 이를 인용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소모적인 형식주의를 벗어나 삶의 내실과 진정성을 회복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허례허식.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이나 내실은 전혀 없이 오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예의나 거칠애에만 치중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허례허식, 타인의 시선이나 외형적 화려함에 얽매이기보다는 내면의 진정성과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허례허식,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희로애라,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희로애라, 이 성어는 유교 경전인 예기의 중용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용에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네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자사는 이 네 가지 감정이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밖으로 표출되었으나 절도에 맞아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간이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통제하여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가르친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현대인 역시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희로애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의 변화와 삶의 굴곡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희로애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희로애라,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다재다능, 재주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뜻입니다. 다재다능, 이 성어는 정사 경전인 서경 제4편 주서 금 등에 기록된 다재다해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원전 1046년경 주나라 무왕이 위독해지자 동생 주공단이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주공은 충문에서 저는 선왕들처럼 어질고 재주와 능력이 많아 신을 잘 섬길 수 있으니 형님 대신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라며 이타적 희생을 간청합니다. 이 기록은 금등금으로 봉한 괴짝에 보관되었다가 훗날 성왕에 의해 실증적 기록으로 발견되어 그의 충절을 증명했습니다. 고대에는 제사와 국정을 주관하는 신성한 능력을 뜻했으나 현대에는 지식융합과 이타적 헌신을 아우르는 지혜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재다능, 한 가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두루 탁월한 재주와 실질적인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재다능,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단일한 전문성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재다능.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